안녕하십니까, 종배망입니다. 금일 시황 및 8월 30일 금요일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수급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요즘 하루 장이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하루 좋았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뭐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좀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수급이 참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1000억을 넘게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도 한 7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대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좀 견조하게 좀 지킨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물에서는 외인이 1169억, 그리고 선물에서는 2489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 코스피를 이렇게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그나마 좀 지킨 것 같은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해외 증시 한번 봐야 되겠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다우가 1%, 나스닥이 0.38%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약보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밤에 유럽 증시는 일단 소폭 하락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침에 갭으로 해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플러스권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급이 나빠지면서 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때려서 이렇게 하방을 밀었습니다.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또 밀어서 이렇게 강하게 지수가 수급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또 2시 돼서 이제 삼성 이재용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대부분 판결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시켰다가 반등을 시켰다가 또 강하게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하락을 시켰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다 방송이 다 나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악재라든지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도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뭐 코스피도 뭐 요거와 유사하겠죠. 이렇게 이 아침에 캡으로 떴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랐다가 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밀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눌러서 이렇게 끝났네요. 일단 보면 지수를 보면 일단 삼성에서 오늘 판결이 나는데, 일단 말을 일단 중개 일단 뇌물죄로 일단 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집행유예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단은 그 결과가 일단 뭐 무죄라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일단 삼성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저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겠는데, 일단 마지막에 일단 다 끝나고 나니까 방송을 해주는데, 일단은 집행유예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 결정을 난 거 보니까, 일단 그게 나오자마자 일단 삼성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하방을 밀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조금 반등해서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을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일단 뭐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보면, 일단 그 결과가 판결은 미리 좀 알면 좀 좋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아침에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됐다 강하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세력이 팔려고 이렇게 올렸겠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강하게 이렇게 봉 하나에 한 3% 정도 빠지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다시 결과가 나오니까 안 좋다는 결과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밀었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조금 올려서 끝났는데, 일단 이 결과가 일단 봤을 때는 음, 시간에는 다행히 조금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변동성이 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아침에 이렇게 오늘 강했죠.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했습니다. 강하고 계속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재판 시작하자마자 이 봉 하나에 얼마나 빠졌나요? 12% 빠졌죠. 12%.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밀었다가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킵니다. 보합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니까 또 밀었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가 이것만 보면 주가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가 당장 뭐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보면 일단은 세력들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12,000주 기관에서 19,000주 팔았는데, 일단 마지막까지 밀어서 안 끝내고 이렇게 반등시킨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직접적인 뭐 이재용 뭐 부회장이 뭐 없다고 해서 뭐 크게 그게 지금 당장에서 뭐 구속되는 게 아니니까 아직도 재판이 남았을 거니까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자, 삼육물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갔었고 오늘 또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오늘 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1%, 고가는 27%, 28% 정도까지 올랐었네요. 오늘 계속 봤었는데 뭐 갑자기 뉴스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킵니다. 올렸다가 밑에 밀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밀어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등을 이렇게 밀었다가 반등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 보면 시간에서는 14,000원까지 밀었네요. 14,000원.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일단 안 좋은 거는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밑에 하락은 봤을 때는 14,0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만약 이것처럼 이렇게 개파락해서 이렇게 빠지면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크게 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한광통신은 조금 이따가 하고 고래시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시멘트.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는 팔면 좋은데 이렇게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보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면
이 양봉 날 때까지는 계속 보고 있다가 음봉이 나면 이렇게 팔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고점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상적으로 뭐 5분 10분 정도 보니까 이렇게 팔겠지만 뭐 저는 스캘프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아침에 이렇게 밀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오늘 상승을 시켰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팔면 좋고, 일도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밑에서 반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에 저는 저 같으면 종가에 이렇게 팝니다. 물론 여기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종가에 팝니다. 일단 이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은 없는 듯한데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수에서 일단 수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플러스로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올려서 팔면 될 것 같고, 빠진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시초가에 손절하면 어떨까,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체립으로 자, 일봉 보면 이런 자리에 와 있고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 좋고, 자, 분봉 한 분 보면 일단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는 지금 장난친 것 같은데 일단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을 듯 한데, 일단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반등하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나쁘지 않은 자리고, 나쁘지 않은 자리인 듯 합니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오늘 종배하려고 이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밀어서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종가에 파는데 내일 또 한 번 더 슈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에서 10분 이렇게 슈팅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터뜨렸고, 오늘 좀 매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일봉상으로 보면 쌍바닥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 오늘 외국인이 14만 15만 주 정도 팔았고 기관에서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대외적으로는 일단은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대형학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일단 대외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일단 셀트리온도 물론 대장은 대장이지만 그게 영향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연원 매매는 조금 제약 바이오는 당분간 조금 정리돼. 물론 요즘 보면 제약 바이오가 보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뭐 분식 회계네 뭐네 뭐 이렇게 불법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나면 또 그게 또 영향을 받으니까 요런 매매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일단 보유자분이라면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신성통상을 했는데 여기 9시 13분에 매수를 해서 10% 매수했다가 또 20% 추매를 해서 30% 비중으로 했는데, 일단 손절을 9시 56분, 58분에 이렇게 손절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뭐 눈에 뭐가 씌었는지 왜 이거를 매매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나미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쭉 당기는 거 보고, 어차피 같은 테마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에서 어떻게 매수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도주, 전일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신성통상 한번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졌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지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1950원이네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밑에 오늘 지지는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일단 오늘 수급이 오늘 좋네요. 오늘 외국인이 12만 9천 주, 기관에서 2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걸 왜 매매한지를 모르겠는데, 이 전일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빨리 잘랐으니까 음, 뭐 빨리 자른 것도 잘못 잘한 게 아니죠, 그죠? 일단 반등할 거 기다렸어야 되는데 일단 뭐 너무 공포스럽게 빼다 보니까 일단 뭐 손절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일단 좀 많이 아쉽고, 전일 주도주가 아닌 것들은 오전에도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제가 어기고 그렇게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고, 이런 것들 매매는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배는 일단 대한광통신을 했는데, 자, 이 보면 원래 손실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아침에 30% 비중으로 했으면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종배할 때는 원래 지금 손실 봤으면은 일단 두 배로 비중으로 해서 만약에 2% 손실을 했다 그러면 두 배로 한다 그러면 1%만 많이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3% 손실 봤다 그러면 1.5%만 하면 손실 만회가 되니까 일단 그런 원리로 해서 일단 종배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오늘 만약에 손실 복구가 안 됐다 그럼 내일 또 배팅할 때는 비중의 두 배로 해서 배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시 59분에 오성첨단 소재, 대한광통신, 고려경 시멘트 이렇게 관심을 둔다 했는데, 그리고 3시 7분에 대한광통신 매수합니다 했고 3,900원 요 아래에서 분할로 매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3,900원 아래라 그랬지 3,900원부터라는 거죠, 그죠? 3,900원부터 뭐 한 세 호가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은데, 여기다 몰빵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분할로 하면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가 보니까 매수가 안 됐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서 만약에 잡으는 거는 소량으로 잡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잡으면 비중이 커지니까 원래 3,900원 아래 넣어놨던 거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 소량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7분 이렇게 17분 매수가 완료가 됐고,
이 마지막에는 밑에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이래서 전량 매도를 종가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보면 이렇게 와서 밑에 내려오는데, 제가 3,9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요 밑에 얼마까지 내려왔나요? 자, 3,88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요 밑에 내려와서 여기 잡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 900원부터 잡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 밑에서 잡았으면은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봤을 거고, 900원에 잡았으면은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죠. 여기서 잡았으면 900원에서 50원에서 끝났으니까 1% 이상은 수익을 봤을 걸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어차피 손실 봤으니까, 이 원래 이렇게 소심하면, 이 대담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손실 복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할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일단 손실 복구가 바로 되고, 일단 손실 복구가 바로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원래 비중으로 하는 거고, 만약 그게 복구 안 될 때까지는 일단 더블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제가 오늘 원칙 어기고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 이렇게 과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어제까지는 너무 이렇게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겸손하게 매매를 또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고, 삼성이 안 좋았는데 호텔 신라우가 이렇게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요. 자,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정보 마왕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매매를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카톡 아이디를 남기시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투자금이나 그리고 경력이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 그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매매를 해서, 자기가 투자금이 뭐 많으면 우리가 뭐 한 몇십억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많은 사람은 뭐 한 1억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기껏 해봤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될 텐데, 그 돈을 묶어 놓으면, 스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돈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수익 보고 이렇게 와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더라도 20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두 번 2천만 원씩 하더라도 한 달이면 20일 기준으로 4억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루에 1%만 먹더라도 4억이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절반 50% 만약에 하루에 1000만 원 한다고 치더라도 2억이잖아요. 거기에서 50% 0.5%만 수익 본다 그러더라도 금액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돈을 많이 굴려야지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이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 아이디 남기시고 추천 종목 받아서 매매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급이 계속 요즘 수급이 안 좋은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 수급이 안 좋으면 이렇게 보면 장이 아침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게 되면 2시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인이 만약에 뭐 500억, 600억, 700억 팔다가 마지막에 1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여기 한 2시가 됐든 몇 시가 됐든 간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급락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그리고 여기가 기관들이 만약에 뭐 100단이 넘어서 한 300억에서 500 정도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지금 한 0.5% 정도 빠졌나요?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기관까지 가세한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뭐 2%, 4%뭐 많이 빠질 때는 한 7%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 볼 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장중에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지켜줬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해외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수급이 이렇게 많이 깨지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만 지금에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급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다면 계속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좀 있다가 충분히 수급이 돌려주고 지수가 반등하는 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굳이 지금 장에서는 뭐 추매를 한다든지 비중을 늘려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은 이렇게 안 좋았지만 오늘 간밤에 다우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